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학인의 글쓰기 인천대학교의 박상원입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 비판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강좌는 모두 3개의 큰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의적 글쓰기, 두 번째는 비판적 글쓰기, 세 번째 학술적 글쓰기. 이 3개의 단계적인 글쓰기 연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비판적 글쓰기의 첫 번째 시간, 비판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학술적 글을 쓰기 위해서는 2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창의적인 생각, 두 번째는 비판적인 사고. 학문을 하다 보면 다양한 정보들이 여러분에게 펼쳐집니다. 그 정보들 중에 어떤 정보들은 진실, 사실, 그리고 정의에 가깝고 또 어떤 정보들은 잘못된 정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판적으로 정보를 인식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정리된 많은 이론들을 비판적 사고로 접근을 하면 보다 나은, 보다 발전된 이론들을 여러분 학술 체계로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판을 잘하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비판을 해야지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고 그리고 나의 주장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일단 비판적 사고의 요소는 4가지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비판을 하시려면 이 4가지 요소가 명확하게 준비돼야 됩니다. 첫 번째, 명확성, 두 번째, 필요성, 세 번째, 객관성, 네 번째, 개방성. 여러분이 이 4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었다 하면 그 다음부터 비판을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요소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명확성. 내가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야 됩니다. 명확한 비판은 하나의 비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효과적인 비판을 하나 한 이후에 부수적인 지엽적인 비판을 이어가는 것이 좋다.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글로 쓸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필요성. 이 비판이 반드시 필요한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라는 그 이유가 3가지 이상 될 때 그때부터는 어떤 글로 상대를 비판하거나 상대의 주장을 비판해도 좋다. 그리고 객관성. 이 객관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비판을 하는 것이 나의 주관적인 생각에 머문 것인지 아니면 많은 사람이 동일하게 그것을 비판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될 것은 정보를 많이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다른 나라 학자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과거의 학자들은 또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정보를 공부하고 수집하면 좀 더 객관적인 나의 주장을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번째는 개방성. 예.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반드시 갖추어야 될 소양 중에 하나가 개방성입니다. 개방성은 뭐냐면 내가 나의 주장이 틀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아니면 나의 주장이 이후에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학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정의나 진리는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가변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인식하고 있는 정의들은 지금까지의 정의, 이 시간과 공간에서 적용되는 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새로운 학설과 정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 인식하고 글을 써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글을 쓰실 때 비판적 글을 쓸 때는 명확하게 쓰시고 반드시 필요한 얘기만 하시고 객관성을 담보하시고 그 다음에 개방성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비판을 수용할 자세를 가지고 비판을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이 4가지가 비판적 사고의 기본적인 요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비판적 사고의 의미와 장점. 여러분이 비판을 하거나 비판적 사고를 진행할 때, 그것이 자칫, 비난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과 비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좀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것이 옳은 비판인가 아니면, 굉장히 개인적인 비난에 멈추는 것인가 좀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어떤 기준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 비판적 사고는 문제를 해결한다. 비판적 사고를 하시면은 이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는 객관적인 어떤 시야를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비판은 상대의 입장을 이해한다. 여러분이 비판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상대의 이야기와 주장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어떤 주장을 했을 때 그 주장의 논리적 근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런 논리 속에서 그 사람의 주장이 나온 것이 정당한가 그런 것들을 확인해 하셔야 돼요. 세 번째, 비판은 모두의 공익을 만들어낸다. 올바른 비판 그리고 정확한 비판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변화된다는 것은 너와 나가 공존하고 있는 이 공동체가 변한다는 것이고요. 비판은 그런 공동체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판은 학문적이고 사상적이고 이론적인 부정을 뜻한다. 비판은 판단을 부정하는 거예요. 아닐 비자를 쓰는데 판단을 부정한다는 건 뭐니까? 예, 사고, 어떤 시스템, 그리고 어떤 논리 그런 것을 부정하는 게 비판입니다. 예, 굉장히 학문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이론적인 것을 부정하는 것이 비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문적 영역에서는 항상 비판이 사용이 됩니다. 비판은 대안을 수반한다. 비판은 반드시 여러분이 하실 때 중요한 것은 비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안입니다. 현실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 완벽하지 않은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것까지 말씀하실 수 있어야지 그것이 학술적으로 좋은 글로 발전할 수 있는 근본 토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비판과 다르게 비난은 어떻게 되냐? 비난은 사실을 왜곡하고 불필요하고 폐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잘못된 어떤 윤리적인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이 비난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비난은 대부분 불필요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댓글 다실 때 너무 비난의 어떤 성격을 가진 글들은 많이 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비난은 내 입장만을 주장한다. 대부분 비난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자기 입장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비난은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한다. 예, 다른 사람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하는 일인지 아닌지 좀 보시면 그것이 침해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부분 비판이고요. 침해하는 경우에는 비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난은 감정적, 윤리적, 사회적 부정을 뜻한다. 예, 우리가 어떤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난을 받을 때 대부분 그 문제는 윤리적인, 사회적인 문제인 경우들이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비난은 소모적이다. 예, 비난은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잘못된 사실만을 비난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고, 어떤 사람이 잘못된 말을 했다고 해서 사실 그걸 비난을 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사실 그 뒤에 이면에 사회적인 시스템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연구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비판적 글쓰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판과 비난을 좀 구분하실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좋은 글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 좀 알아주시고 이제 오늘의 좀 주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비판을 잘하는 방법은 첫 번째,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라. 제가 토론을 학생들한테 어떤 주제를 내고 이렇게 시키면은 어떤 학생들은 상대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상대가 얘기하는 맥락을 찾는 경우들이 좀 많은 학생들이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비판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엽적인 꼬투리를 잡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학문에서는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심이 되는 중심 주장을 비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맥락에 잘못된 어떤 센턴스, 단어라든지 문장만을 가지고 와서 비판을 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려고 했는지, 그 마음에 아니면 그 생각의 깊은 곳에 어떤 생각의 뿌리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아시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백전백승,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상대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겨요. 그래서 첫 번째, 비판을 잘하는 첫 번째 방법은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라. 비판은 학술, 이제 아카데미 안에서의 비판은 사실은 올림픽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것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대랑 뭐 겨루기를 한다, 태권도에서 겨루기를 한다 했을 때 상대의 장점과 단점을 굉장히 잘 파악해야지만 상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글로 상대를 이기거나 설득하기 위해서는 상대 이야기에 상대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 주장의 맥락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다. 두 번째, 비판을 통해 얻는 변화를 적어라. 이거는 필요성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이 비판을 꼭 해야만 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비판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아니면 이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을 한번 적어 보세요. 그 적은 내용이 적어도 3가지 이상의 실익이 있다면 그것은 비판으로 넘어가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객관적 정보에 주력하라. 잘못된 사회의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이 비판을 하고자 한다면은 반드시 객관적인 정보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많은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어떤 보호막, 어떤 답변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래서 객관적 정보에 주력해야지만 그 정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 그러다 비판은 결과보다 과정. 대학에서 여러분이 비판적 사고를 위해서 많은 사람과 소통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반복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누구랑 어떤 언쟁이나 논쟁을 통해서 이겼다 해서 그것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내가 그 논쟁에서 졌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학문은 끊임없이 이런 논쟁을 통해서 발전하기 때문에 이런 비판적인 사유를 할 수 있도록 열린 토론의 장이 대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늘 비판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수용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타인을 굉장히 따뜻하게 비판하는 방법도 여러분 내에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지만 좋은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좋은 글을 쓸 수 있다라는 것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을 비판하라. 여러분이 비판을 할 때는 지엽적인 것들은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 사람의 단어 쓴 것이 뭐 잘못됐다, 아니면은 뭐 맞춤법이 잘못됐다, 뭐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의 주장이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좀 보시고, 그 근거가 굉장히 명확하고 타당한 것인지, 그 어떤 근거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 것을 보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비판할 때는 가장 핵심적인 것을 찾아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 비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6번째, 내가 비판받는 입장에 서라. 비판을 하는 입장도 굉장히 힘든 입장입니다. 누군가를 비판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자기가 많은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비판이 옳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주장을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더 힘든 것은 그 사람이 그 비판을 통해서 상처받지 않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비판받는 입장에서 서서 그 비판을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입장에서 비판하라. 이것이 비판을 잘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비판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해라. 비판보다 전 중요한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비판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들은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이론, 더 좋은 정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과학기술이 발전하듯이 우리의 사유나 우리의 사회적 시스템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발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우리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그 비판 속에선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에 대한 대안도 제시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판을 할 때 만약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은 더 크게 공감하고 더 많이 설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7가지 상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라. 비판을 통해 얻는 변화를 적어라. 객관적 정보에 주력하라. 비판은 결과보다 과정이다. 가장 중요한 핵심을 비판하라. 내가 비판받는 입장에서 서라. 비판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해라. 이것이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는 비판을 잘하는 방법 7가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2가지 텍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비판적 글쓰기를 해야 되는지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만해 한용운의 조선불교 유신론, 두 번째는 상봉 정도전의 불시잡변, 이 2가지를 가지고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불교 유신론은 1910년에 집필을 했고요. 1913년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 불교가 어떻게 개혁해야 되는지, 개혁돼야 되는지 만해 한용운 선생께서 쓰신 글입니다. 만해는 일단 불교 유신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단락에서 쓰고요. 모두 17개 장으로 구성된 글입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불교가 어떤 종교인지 얘기를 합니다. 자주적인 특성이 있고 지혜를 추구하는 학문이라는 것, 그리고 종교라는 것, 그리고 불교의 평등주의, 그리고 구세주의를 좀 부각시켜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불교의 유신은 파괴로부터 시작된다. 어떤 새로운 혁신을 위해서는 과거의 것이 파괴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6챕터, 5째 승려의 교육, 그 다음에 대중참선은 어떻게, 그리고 연불당, 어떤 기복불교에 너무 치우쳐 있는 불교를 비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교의 부재, 불교가 이제 포교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제조화되지 못한 것들을 비판하고요. 그 다음에 조선 사원은 조선의 사원이 모두 산에 있는 문제점. 불교가 대중이나 도시로 나오지 못하고 산중에 머물고 있는 것들을 비판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석가모니상을 제외한 모든 불상과 불안은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번잡한 재래 불교 의식도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승려들의 인권 회복은 생산에서 시작된다. 스님들도 열심히 일을 해서 경제적인 생산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승려는 결혼을 허용해야 된다. 결혼 안 하는 승려도 있지만 결혼하는 승려도 있어서 좀 다변화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권위주의, 간습주의를 배격하고 어떤 스님들도 이제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주지 스님 같은 것, 주지 스님도 이렇게 선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불교 조직 기구의 통일, 그 다음에 불교 사원과 그 재산을 일률적으로 통과하는 기구를 마련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에는 이 주장들이 불교를 위한 간절한 소망에서 진심을 담아서 쓴 글이다라고 결론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비판적인 시각에서 대상을 보고, 불교라는 대상을 보고 불교 유신론을 썼는데, 우리가 이 비판적인 글을 쓸 때 어떤
대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하고 그것이 현실 세계에서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좀 다시 나열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되는지 써야 되는 어떤 비판적 글쓰기로는 조선불교 유신론이 아주 잘 쓰여진 글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뉴욕에서 불교 방송을 진행했었는데 그때 저도 이제 뉴욕 불교 유신론이라는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라는 것이 뉴욕이라는 한인이라는 어떤 한인 사회라는 어떤 영역에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변화되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평문을 쓸 때는 사회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들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보시면 되고, 예, 삼봉 정도전의 불시잡변을 통해서 이제 불교 비판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방식에 대해서 한번 또 여러분하고 공유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만해가 보는 불교와 삼봉이 보는 불교는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비판을 하지만 그 비판의 결과는 역사적으로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비판을 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 텍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글을 써가는 기본적인 자세를 마음가짐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정도전은 이제 1398년에 이제 불시잡변을 저술을 하는데 불시잡변은 불교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불교의 어떤 면들을 비판을 이어나가는데 이제 조선이 개국하기 위해서는 성리학적 체계의 어떤 사유 체계가 새롭게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고려 시대에 있었던 불교라는 어떤 사유 체계에서 이제 성리학이라는 유교의 사유 체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그 전에 있던 불교를 비판을 합니다. 자, 어떻게 비판을 하냐면 불시 윤회지변.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들이 다 소멸한다. 어떻게 윤회, 끝없는 윤회라는 것이 있냐? 이것이 혹세의 무미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불시의 인과지변. 불교에서는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유교에서는 이 차별성에 기인한다고 얘기합니다. 천부, 하늘에서 부여받은 어떤 운명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유가의 어떤 철학적 체계예요. 불시 작용 지성지변. 그래서 작용을 하는 이 생명은 성은 이요, 작용은 기다. 이 작용이 불교에서는 성이라고 보는데 유교에서는 이걸 기의 작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전체적인 어떤 사유 체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 다음에 불시, 폐기, 일륜지변해서 불교에서는 이제 결혼을 안 하니까 어떤 부자 군신 부부 사이의 일륜 도덕을 붕괴시키는 논리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해요. 그리고 불시, 자비지변. 그래서 불교는 자비는 박애주의 그러니까 어떤 육아의 인류는 뭐 부부 친친 부자 유친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운 것은 가까운 거고 먼 것은 먼 것이다.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묵자처럼 겸해요. 모든 것을 다 동등 평등하게 사랑하라. 그래서 이런 것이 세상에 어디 있을 수 있냐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그래서 이 두 비판의 중심은 불교라는 중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라는 중심을 가지고 만에는 조선 불교 유신론, 삼봉은 불시 잡변을 썼는데 이 두 개의 어떤 비판문이 지금은 어떻게 지금의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면 불교 유신론은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글이다. 그리고 조선 불교의 다각적인 관찰이 이루어진 1910년대에 우리의 불교가 어떤 현실에 직면을 했는지 그 글을 보면 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국학문 병용. 그래서 좀 한문도 있지만 국문을 사용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 그 다음에 급진적 유신의 조급. 만에 한용운이 많이 조급했다. 어떤 점차적인 불교의 개혁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불교를 만들어갔기 때문에 불교를 수호하고 있던 사부대중에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근본적 계율의 문제의 소홀, 사성제와 팔정도라는 불교의 근본적인 어떤 계율 체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한 것들은 없다라는 얘기고요. 불교의 정치적 문제도 부재, 어떻게 사회를 개혁하는데 불교가 행동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좀 부재했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시자변 보면 유가철학에 근거한 비판이기 때문에 어떤 유가철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기반을 철학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지엽적 비판으로 본질을 왜곡. 저는 이것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시자변을 읽다 보면 굉장히 좀 불쾌하거나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비판을 할 때 여러분이 좀 중요한 것은 상대의 입장에서 만에는 이제 스님이기 때문에 불교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쓰게 되고 그리고 이 삼봉 정도전은 불교를 소멸시키려는 의도로 글을 씁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비판적 글을 쓸 때는 그 존재 자체를 생명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그 생명이 더 온전할 수 있게 쓰는 글이 있는가 하면 이 불시자변처럼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글도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후대 불교 교리에 대한 비판적 부재, 후대 재비판 등장, 비판을 위한 비판의 머문. 후대 학자들은 이 불시자변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많이 가지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비판을 했을 때는 그 비판이 잘못됐을 때는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또 비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똑같은 불교지만 만해가 비판했던 불교는 생생지판 그러니까 생명을 새롭게 살리는 불교를 새롭게 살리는 비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불시자변은 소멸지판 그 생명이 소멸되기를 바라면서 쓴 글. 그래서 그 글들이 먼 훗날 이제 뭐 불시자변이 쓴 지는 뭐 400~500년 지난 거고 불교 유신론이 쓰여진 건 이제 100년이 지나는 건데 그렇게 지난 후에는 뭐 조선 불교 유신론은 지금 보면 불교가 지금 조선 불교 유신론에 입각해서 바뀐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화에 굉장히 일찍 문을 연 어떤 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대로 불시자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비판을 받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역사적으로 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판을 하게 될 때는 학문적으로 그것이 먼 시간 후에 평가받는다라는 것을 꼭 인지하셨으면 해요. 그래서 비판을 할 때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그리고 개방적이고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여러분께서 비판을 하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비판은 이 5가지만 좀 기억을 하셨으면 해요. 이 5가지를 항상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머리에 기억하시면서 비판을 하시면 좋은 비판적인 글을 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다양한 관점에서 두 번째, 이성을 바탕으로 세 번째, 대안을 담아서 네 번째, 상대의 입장에서 다섯 번째, 열린 마음으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 열린 마음으로 상대와 비판하시고 소통하시고 그것이 학문의 발전에 큰 기여가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에는 비판적 소통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